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시험 대비 네 번째 시간인데요. QBA, KBA, ABAS 시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험 계속 제가 세 문제씩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큰 흐름을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언어 영역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행동 분석 상학원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그 안쪽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로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 개념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익혀두는 게 조금 이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A는 선행 자극, B는 행동, C는 행동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ABC 형식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조사하는 것을 D라고 합니다. 다음 중 이 D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ABC 이제 알고 계시죠? 우리가 유관이라고 ABC 유관 작동행동 이야기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행동의 기능평가 이런 부분에서도 ABC 관련 런유닛, DTT 이런 부분 할 때 우리가 응용행동 분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ABC와 관련된 이게 하나의 유관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거든요. 원인과 결과, 안 그러면은 이 행동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말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자, 여기까지 가서는 기능평가인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럼 작동행동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밑에 예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조사하는 거 ABC 형식으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결과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때로는 제가 해석한 부분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번역과 관련해서 이걸 한번 돌려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지금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가 기능 분석. 자, 세 번째가 반응 분석. 자, 네 번째가 서술 평가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술평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 1번하고 3번은 아닐 거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2번하고 4번이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A, B,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능평가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능평가하고 기능분석에 대해서도 조금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서술평가는요, 우리 기능평가를 할 때 제가 아마 간접평가, 직접평가 이야기를 했었고, 자, 간접평가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었죠? QABF나 MAS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 하는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평가는 실제 일어나는 걸 관찰하고 나서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는 거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ABC와 관련된 결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ABC 서술 기록지, 서술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ABC 행동 관찰 기록지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서술평가 중에 일환입니다. 그래서 ABC와 관련된 평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ABC 평가 아니면은 서술평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능 분석은 왜 아니냐? 자, 기능 평가에서 기능 분석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앞에 보시면은 그 사항을 본 사람들이 하는 간접평가, 그리고 직접 관찰한 직접평가가 있는데, 기능 분석도 직접평가의 하나의 일환이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은 실험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오염이 될 수 있는 변인을 다 제거하고 임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 분석은 또 다른 이제 정확한 인과관계, 기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임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아마 직접평가 중에서도
ABC와 관련된 서술평가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분석가는 적어도 15분마다 한 번씩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10살 아이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는 겁니다. 15분마다 수업을 계속 한 번씩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분석가는 교사가 아이들의 수업 중 이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15분마다 그러면 한번 언제 일어나는지, 그러면 15분마다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걸 한번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30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실에서 혼자 수업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의 예시는요, 간격 기록, 지연 시간 기록, 지속 시간 기록, 그리고 시간 샘플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시간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15분마다이기 때문에 다 이제 간격 기록 방법은 다 될 겁니다. 자, 간격 기록 방법도 될 수 있긴 한데요, 간격에서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간격 안에 빈도로 되는 거, 전체 간격, 부분 간격 기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정한 간격 안에서 일어나는 걸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 샘플링도 큰 의미에서는 한 간격 기록에서 그 하위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15분마다 한 번씩이라는 말에 우리가 착안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30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혼자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기는 힘들겠다라는 걸 좀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분마다 보통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시간대에 주로 관찰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하면은 우리가 시간 샘플링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일어나서 어느 정도 돌아다니는지 알려면 지속시간, 그리고 시작하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려면 지연시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어나 있는 시간이나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분포도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간격 기록 방법도 쓸 수는 있습니다. 전체 부분 간격에서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 시간 샘플링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샘플링이라고 하니까 저기 뭐지? 라고 하겠지만은 영어 해석으로 하면 타임 샘플링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본이 오다 보면은 순간 표지법, 시간 표지법이라고 하면 금방 이해되시겠죠. 그럼 바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를 풀어보물 해가지고 시간 샘플링은 순간 표지법, 시간 표지법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답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게 어떤 말로 표현을 했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동선이에게 손 씻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은 각 세션의 과제 분석에서 확인된 모든 단계에서 동선이를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과제 분석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 우리가 과제 분석은 행동연쇄법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행동형성법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는 또한 동선이가 2초의 대기 시간 후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연속적인 수준의 촉구를 도입하였다, 촉구를 제공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행동 연쇄 절차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연쇄 절차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후진 연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진 연쇄 이렇게 하는데요. 자, behavior chain이거든요. 연쇄적인 행동이 일어난다. 행동 연쇄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포괄적인, 자, 글로벌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제가 오늘 영어를 적어뒀어요. 전체 과제 해서 다 토탈 태스크, 전체 과제 분석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후진일까요? 전진? 포괄? 전체 과제? 답은 전체 과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 과제 제시법은요, 자, 후진이라는 거는 한 개씩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모든 단계를 동선이로 훈련을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는 뭔가 하나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손 씻는 것을 하면은 전진으로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비누 잡는 것부터 비누를 묻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헹구는 이런 것까지 해서 전진으로 할 수 있고, 뭐 앞에 단계는 다 하고 나서 헹구는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묻히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비누 하는 거 뒤쪽으로 있잖아요. 비누 잡는 거, 거꾸로 오는 거, 후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촉구는 들어가야 돼요. 촉구와 용암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전체 과제를 하고 나서 전체 과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대기가 짧을 경우에 이런 반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연속적인 촉구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과제 제시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제 제시법은 하나를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잘 되지 않는 것을 즉각 촉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 즉각적인 촉구를 줘서 이걸 한번 이제 시작되고 나면 연쇄적으로 잘 할 거다 라는 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전체 과제 제시법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무조건 시작하기 전에만 주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과제 분석이 되었고 아동의 수준이 조금 높은 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에 이걸 시행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전체 과제 분석으로 제시를 했지만은 각 과제에서 되지 않을 때는 촉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단계를 훈련했고 이게 하나의 일률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에 더 착안을 하시면은 이 중에서는 전체 과제 제시법이 맞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잘 보셨나요? 행동연쇄법도 나왔고 그리고 기록법에 관련된 부분 있죠.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은 여러가지 풀다 보면은 조금 정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나의 문제 은행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가지 풀다 보면은 오답 노트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개념이 머리에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